자, 16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16번. 자,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면은, 자, 뭐하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도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개발밀도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큼은 예외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경우가 자, 세계로 보면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돼서 행위 제한이 뭐 됐을 때 완화가 될 때 이렇게 나오죠. 행위 제한이 완화될 때.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두 번째예요.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이나 해제가 됐을 때 행위 제한이 역시 뭐 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는 항상 사례로 나와. 이 지문 자체가 용도 지역 등 그러면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용도 지역은 전부 뭐로 나오냐면 변경으로 출제가 돼. 용도 지역은. 용도 구역은 해제로 문제를 줘. 시험 문제 줄 때. 그리고 용도 구역은 왜 해제냐면 아까 용도 구역이 5개 중에 4개가 뭐 하기 위해서 지정됐나요?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됐잖아. 보전. 그럼 보전하는 것이 뭐 되면 해제되면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돼? 완화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시가모 조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와.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럼 행위 제한 완화되나요? 맞지? 여기는 보전이고 뭐니까 개발이네. 요렇게 주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을 도시지역으로 그래도 맞겠지? 근데 반대로 도시를 자연환경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게. 요렇게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법정으로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사례로 주는 경우니까 용도지역은 항상 앞에가 요거하고 비교할 때 요거보다 더 보전이 돼야 되겠지. 그 보전 쪽에서 변경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다음에 용도구역은 무조건 해제된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20% 이상 증가되는 지역 이렇게 나오지. 자, 증가되는 게 개발임의 허가의 건수 또는 인구 증가율 이런 게 20 이상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지정 절차를 묻겠죠. 지정하려면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광시장군수라고 나올 거고. 그럼 이게 기본적인데 심의하기 전에 의견 청취라고 또 나오겠고. 자, 그럼 의견 청취는 이때는 누구야? 주민 이렇게 나와야지. 왜 주민인데? 여기가 시장군수가 나오면 더 이상 하급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 주민의 의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가 임의적이라고 그랬지.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는 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없고 요거 지정할 때는 있고 이 차이가 되지 시험에서. 그러니까 개발밀도는 주민 의견 없이 그냥 심의 거쳐 지정하고 요 기반일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정 대상이 주로 어디가 되냐면 주상공이 되겠죠. 여기는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됐어? 많이 해서 행위가 완료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기반시설 만들 필요가 없는 쪽이라는 거야. 여기는 사업을 안 하는 쪽이고 요거는 자, 기반시설은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오지. 자, 그 외의 지역이니까 어디를 말해요? 녹, 관, 농, 자에서
그럼 여기는 현재 보전 지역인데 뭐 한다고? 개발하게 된다. 그럼 개발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필요한지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돼. 저기는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해 곤란해. 곤란하다.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기반시설 만드는 것이 곤란할 때 지정하는 건 저기고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지정이 되면 효과가 여기는 이 주상공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 적용이 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얼마인가 봐요. 주거지역 얼마예요? 500이 되겠죠. 500.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이 되겠지. 거기에 최대 한도에 얼마를 50%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한다고? 강화한다. 이게 나와야지. 강화한다고. 사업을 안 하니까 저걸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용적률이 강화되면 뭐도 건폐율 따라서 강화돼. 그럼 여기는 효과가 요걸 지정하면 요걸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의 효과는 반드시 기간이 몇 년? 1년 안에 기반시설 무슨 계획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정되면 요거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수립됐으면 요걸 어디다 반영하라고 나올 건데 이게 어디다 반영해야 돼? 관리계획 2반에 반영하라. 이렇게. 이유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계획 만들면 여기다 반영해서 계획을 설치하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요 기간이 1년인데 1년에 대해서는 무슨 조항이 있고? 해제 조항이 있어. 해제. 그럼 해제가 된다는 말은 1년 안에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니까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비용은 특히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하는 사람? 신축이나 증축 행위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받은 사람은 부담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오로지 비용 부담은 요런 걸 만들 때 규모 얼마? 요거. 그리고 무슨 행위? 요거밖에 없어. 이거 행위한 사람만 비용 부담하라지. 뭐 리모델링 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 받은 사람 비용 부담 이런 말은 필요가 없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문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기준이 나올 거 아니야. 지정에 대한 기준 요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에 기준도 무조건 누가? 국장이래. 요게 기본 문제야. 요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자,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번에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1번 항상 어디를 대상? 주상공 하고 셋째 줄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번 특광시장구소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주민 의견 틀렸다지. 그냥 여기는 심의 거쳐 지정고시 하면 되지. 그리고 3번 나왔고 4번. 자,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뭐뭐를 강화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지형 지물을 이용하라. 지형 지물이 뭐예요? 뭐 도로 그런 거잖아. 도로 또는 하천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 설정하라. 그리고 자 6번 지문 여기서 기준은 무조건 기간은 향후 그럴 때 2년 이내 퍼센트나 무조건 20이 나와야 돼. 요 기준만 숫자 외우시면 돼. 개발 밀도는 무조건 기준 나오면 향후 2년 안에 20% 이 숫자. 그게 아니면 틀렸다. 찾으시면 되지. 자 1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장 넘겨볼게요.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지. 근데 기반시설인데 학교 중에서 뭐는 안 돼? 대학은 꼭 기억할 게 그거예요. 다른 시설은 다 만들어. 근데 대학은 설치 의무가 없어.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리고 2번 기준 나와 있고 지정하여야 되는 경우 나와 있어. 그리고 3번에 가면 시도나 대도시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왜 틀렸어? 시도 대도가 아니라 특광시장군수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조건 사람 이름 몰라? 그러면 특광시장군수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예요. 뭘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무조건 누구? 특광시장군수 가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없어 여기는. 그리고 4번 지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맞아? 숫자 얼마? 20 이상 증가. 그리고 5번 지문.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반대지. 자연이 주거가 돼야지. 주거를 자연으로 하면 강화되지. 강화돼. 그 다음에 6번에 인구 증가율이 5%인 시가 인구 증가율이 30이 된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맞죠? 5가 30이 되니까 25% 늘었지. 그래서 거기 4, 5, 6번이 실제 시험에 나온 기출 지문들이야. 4, 5, 6번이. 그 다음에 7, 8, 9번을 묶어서 요 효과가 되겠지. 첫 줄에 7번의 첫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여 관리계획에 뭐하라? 반영하라. 시험 그대로 나온 지문이야. 그리고 8번은 그 지정고시 되고 항상 설치계획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서 수립해야 되고 1년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걸. 그 다음 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항상 해제 시기도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에 9번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반대지. 이 효과가 이제 여기지. 요렇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미 거기에 뭐가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설치 계획은 뭐한 것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반대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설치 계획하고 요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반 시설에 관한 게 들어있지? 그럼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당연히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꿔졌을 때 주의하고.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은 기준 문제겠죠. 최소 면적 얼마? 10번에 10만 이상. 그리고 개발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 시행 밑줄, 연접에서 붙어서 시행한다. 그때는 몇 개로? 하나의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13, 14가 새로운 지문들에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 숙박으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지문 맞죠 이거? 그리고 14번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에는 그 필요한 무슨 비용도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요걸 시험 기출지문으로 냈어. 그 15번에 특광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반대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설치 비용 부과를 하려면 여러분이 허가 받은 날로 몇 개월? 2개월 안에 부과가 돼. 고지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이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때 16번에서 그러면 납부할 때 현금이나
현금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뭐로 납부할 수 있어? 물납으로 할 수 있다 나와 있지. 물납. 그리고 17번이 이번에 나온 기출지문이요.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돼.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 특별회계 설치는 어디별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돼. 그 다음에 18번, 19번 전부 기출지문이에요. 자, 18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일의 연기에다 동그라미 또는 분할 납부 동그라미 연기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그랬지? 아까 언제까지 돈 납부하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걸 시험에 처음 낸 게 뭐냐면 연기에다가 1년 범위 쓰고 아까 연기 동그라미 했죠? 그 연기는 해주면 얼마? 1년 범위 내에서 연기된다는 이야기야. 분할 납부에다 2년 범위라고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연기해 주겠다 그럼 얼마 연기해? 1년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분할하면 몇 년? 2년 동안 분할한다.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내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지문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 전까지는 내라 그랬잖아. 그럼 시험에서 이제 앞으로 내겠지. 연기는 몇 년이야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연기 얼마? 1년. 분할은 2년. 요걸 앞으로 내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나올 걸 대비하라는 얘기지. 지금 지문은 연기될 수 있고 분할 납부하는데 그거 되지 않는 한은 사용 승인 시까지 내라 그랬잖아. 그럼 시험에서 앞으로 연기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얼마? 1년. 분할하면 2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1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할 경우에라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걸 또 여기다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다지. 그러면 시험에서 중복 지정만 5번이 나왔어.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5번이 나왔어. 중복 지정이 안 돼. 왜 안 될까? 요거잖아. 지금 여기는 어디고? 주상공이고 녹관 농자니까 중복될 수 없다 그 말이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아까 중복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같은 용도에서는 요걸 따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가 돼. 요걸 5번을 그대로 했어. 2번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로 2번을 냈고 틀리게 3번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로 낸 거지. 이런 지문들이. 20번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건축법이 왜 되시나? 철거했다가도 뭐가 될 수 있어? 신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신축이 됐을 때는 그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만약에 150이다 이렇게 했어. 자, 이걸 철거해서 신축이 되려면 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되겠지? 이게 신축이야. 자, 기존이 150인데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이 250으로 축소됐어. 이런 형태를 신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럼 이때 부과 대상은 자 200을 넘는 건데 250에 대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100이지. 100제곱미터만 부과라 그 말이야. 원래 초과된 부분만, 그러니까 150에서 250 됐으니까 초과된 부분 얼마? 100제곱미터가 부과 대상. 그거를 시험에서 그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철거하고 신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철거하고 신축이 되면 그 신축된 부분 중에서 어디 부분? 초과. 딱 단어 그것만 외우면 돼. 초과 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그 행위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이 자체가 전부 시험 문제로 나온 지문들이야. 자, 그러면 저 정답 다시 한번 체크. 16번에는 2번만 틀렸고, 그죠? 그다음에 17번에는
3번, 5번, 9번. 그리고 다 맞았어. 그리고 이제 18번은 작년도 시험 문제야. 두 개를 섞어서 내놓은 거야.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네.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제공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시켜? 그렇지, 완화는 안 되고 강화만 되는 거지. 두 번째,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지정할 때는 승인 받는다는 말이 없지. 심의 거쳐 지정하면 되지 승인 받는 거 없어. 3번 주상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기반이야 개발이야? 개발 밀도지, 개발 밀도. 4번의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지.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해야 한다? 아니지? 요거는 무조건 요거에만 부과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과 증축 행위 한 사람이지 다른 행위 한 사람은 부과 대상이 안 돼. 그래서 작년도 문제가 요 문제야. 작년도 시험 문제가. 그다음에 19번에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시행자를 한번 연상해 봐야 돼. 시행자. 자, 보통 사업 그럼 우리 몇 개를 말해요? 3개야. 그 사업에 대해서 3가지를 한꺼번에. 뭐 시행자 그러면 자,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2가지가 뭐예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그리고 민간시행자. 그럼 행정청이라는 거 누구를 말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 행정청이라고 그러고 비행정청은 이 사람 외의자지. 그럼 외의자니까 누구를 말해? 뭐 공사도 있을 거고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고 조합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행정청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비행정청은 자기 스스로 시행자가 되나요? 항상 여기서 먼저 뭐 해야 돼?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먼저 하는 게 1번이지. 그러면 신청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고?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일 때는 행정청 시행자에 플러스 무슨 공사가 들어가면 공공시행자가 되지. 그럼 민간이라면은 요 사람 외의자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외의자는 주로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고?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은 무슨 사업에는 없고 시설 사업에서는 없고 도로 만드는데 조합이 도로만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조합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설 사업에는 필요가 없어. 그럼 결국은 시설 사업에서는 이 사람밖에 없겠네. 그럼 우리 보통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한 사람?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해. 항상 민간에서 토지 소유자 그 말 얼마?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자, 이때 이제 시험에서 문제 내는 건 요 민간 시행자를 지정할 때만큼은 지정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 누구한테만? 민간한테만 필요한 거지. 그럼 민간은 일단 얼마 소유하고 3분의 1 소유하고 있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이때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지. 토지 면적을 뭐 했어? 소유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국공유지는 제외가 돼야 돼. 끝에가 동의 붙으니까 동의 붙었으니까 포함 또 이러면 안 돼. 항상 어디에 대해서? 면적을 말하는 거야. 면적. 면적에서 동의가 나왔으면 포함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면적에서 소유하고로 나왔으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기본 문제야. 그러면 이제 행정청 중에서는 주로 행정청은 원칙이 누구예요? 그냥 이건 저 민법 선생님 말 맞다는 숨도 쉬지 말고 그런 말 잘하지. 공법 시간에는 무조건 물으면 누구야? 이 사람만 나와야 돼. 이 사람만. 그러니까 국토개법 무조건 행정청 모르면 저거 쓰면 돼. 저거 안 쓰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머리 막 쓰고 이러지 말고 무조건 특광시장으로 나온다만 생각하면 돼. 자, 어디 구역에 대해서? 그러지.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오면 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기는 하는데 관할이 아니라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다? 걸쳐졌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걸치면 뭐 해야 돼? 협의. 그러면 협의를 하는데 공동 시행한다가 되나? 시행에는 공동이 없어. 아까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이 되잖아. 근데 시행에는 공동이 없어. 그냥 하나로 시행자를 정하는 것만 있어. 시행자 정하라. 그러니까 입안자하고 시행자 차이가 이거야. 걸쳐 있으면 보통 협의 들어가면 입안은 같이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시행은 같이 만든다가 없어. 그냥 하나로 정하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럼 협의 불성립됐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도지사나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정 단어 나왔고 두 명이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도? 같은 도. 같은 도에서 성립 안 되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자, 서로 다른 도. 다른 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쳤다. 그러니까 시도에 걸친 게 도가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럴 때는 항상 국장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예외 두 번째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는 무슨 계획일 때? 국가계획일 때.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일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경우고, 그럼 이 사람들이 수립을 못하면 비행정청이 뭐하면 신청하면 거기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과정에 지금. 자, 그럼 1번 지문.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사업을 시행한다. 맞고. 두 번째, 도지사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하급기관 의견 듣고 시행할 수도 있다. 3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왔고, 괄호 속에가 토지 면적에 뭐는 제외? 국공유도 제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지문이 마저 틀려. 행정청 아닌 시행자 요게 틀렸잖아. 민간이어야 되잖아. 민간. 자, 이거 봐. 민간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잖아. 그럼 행정청 아니잖아. 누구야? 공사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지정할 때 요건이 필요한 거 누구야? 민간이야. 비행정청이 아니고. 비행정청은 공사도 비행정청이야. 그럼 공사는 동의요건 필요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민간이 누구만? 소유자만 필요한 거야. 소유자. 그래서 이 지문 내놓으면 다 틀고 나와. 어? 이쁘게 나왔지. 국공유도 제외까지도 써줬잖아. 아, 이거 말했다 그러면 안 돼. 민간이어야 돼. 민간. 그럼 누구 나와야 돼? 토지 소유자지. 비행정청에는 공사가 있다니까. 공사가. 이거 봐봐. 비행정청 누구야? 공사 소유자 조합이야. 근데 누구한테만, 요 사람한테만 요건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은 요건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계속 주는 거야. 이 시험 문제를. 틀렸고, 그럼 그 밑에 거 봐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 요건이 있어? 없어. 숫자 자체도 틀리게 나오잖아. 아예. 그러니까 항상 지정해서 동의 요건이 필요한 시행자는 누구여야 돼? 민간 아니면 이름이 토지 소유자라고 나와야 돼. 토지 소유자. 그때만 동의 요건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시험에서 시행자는 다른 거 내질 않아. 이거밖에는 안 나와. 무조건 지정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해. 그러면 누구? 민간 써졌거나 토지 소유자라고 써 있어야 돼. 비행정청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넓은 의미가 되니까.
지금 지문은 2개밖에 없지만 여러분 시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야, 이 지문이. 그 다음 5번 지문. 그래서 3번, 4번 다 틀린 거야. 자, 5번 지문.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인가 단어 나왔네? 인가할 때는 사전에 의견 드려야 되겠지? 그럼 누구 의견 드려야 돼? 주민이니까 어떻게 나와?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해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왜 틀려? 맞지? 인가 전 의견 청취니까 주민이잖아. 주민이 누구라고 해서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민이잖아. 신도시 실시계획 인가는 하급기관 의견 듣는다고 그랬지. 지금 국토계획법이잖아. 그러니까 인가할 때 의견 청취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맞춘다니까. 요 문제가 꼬박꼬박 나와줘. 그것도 더군다나 실시계획으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실시계획은 주민 의견 드려야 돼. 근데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은 의견 들을 필요가 없잖아, 주민이. 그 지문 저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와. 그리고 6번 지문.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부터 조경이라는 지문이 쭉 나왔네. 그럴 때 시행자로 하여금 뭐를 예치하게 해야 돼?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하는 거죠. 조건부니까. 그런데 7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 맞을까? 지문. 그러니까 허가로 나오든 인가로 나오든 이행보증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 8번 지문. 여기서는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보고 있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9번 저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만 뭐 할 수 있어? 재결 신청하고. 10번 지문. 시설의 인접한 끝문장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은 안 된다. 사용만 되지. 일시사용. 항상 시험 지문에 시설에 인접다가 딱 읽어지면 수용은 못해. 사용만 해. 그래서 그 사용을 일시사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학문상으로 뭐라고 불러 이거를? 학문상으로 지대사용. 혹시 이런 말 기억나요? 지대라는 말을 확장이라고 표현했지. 넓게 사용해야 돼. 넓게. 수용이 아니라 넓게 사용한다지. 자, 이런 경우 도로 만든다. 그럼 이 땅은 전부 뭐 하면 돼? 수용, 사용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땅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직접 필요하지 않고 인접해 있잖아. 잠깐 뭐 할 수는 있어? 사용할 수는 있지. 수용은 못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확장 수용, 확장 사용.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11번 시행자는 뭐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한다. 공시송달 나와 있고. 그리고 12번부터 16번까지가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집행계획이야. 어디가 가장 중요한 단어야?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만드는 집행계획이야. 그래서 모든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뭐에 대해서만? 시설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관리계획 결정에서 하는 건 아니다야. 모든 관리계획은 몇 가지야? 6가지잖아. 6가지 다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설자가 붙은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뒤에다 실효조항이 있어 없어? 그렇지. 실효조항도 없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것도 없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13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반드시 몇 개월? 3개월이지. 3개월 안에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돼. 3개월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이 경우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돼. 좀 묘한 절차지? 처음 배우는 절차야. 원래는 항상 의견이 먼저고 협의가 뒤에 나오는데 요거만큼은 협의 먼저 하고 지방의 의견을 나중에 해놨어. 그 다음에 14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법인가 다른 법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경우에는 기간이 몇 년으로? 2년 이내 수립할 수도 있다야. 원칙은 몇 개월?
3개월. 다른 법률로 관리계획 결정 의제됐다는 지문이 나올 때는 2년 안에 수립할 수도 있다는 예외야.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제 15, 16번은 기출지문이야. 15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행정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나요? 원래 특광시장 군수인데 광역시장으로 문제 낸 거니까 맞지. 그리고 16번에 우리가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할 건 2단계. 근데 검토는 매년 몇 단계 검토? 2단계. 2단계를 먼저 검토해서 1단계 포함시켜야 되죠. 17번. 자, 타인 토지 출입 문제 나와 있죠? 맞고. 18번.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허가. 며칠 전? 7일 전 통지지. 그러면 19번에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재개하려면 뭐 받아야 돼? 동의, 며칠 전 통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해. 야, 출입 나오면 허가, 7일 전 통지야. 일시 사용 변경 제거 나오면 동의 받고 3일 전 통지야.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야. 다시 출입하는 절차 물으면 어떻게 돼? 아니 앞에 걸 중요한 거 빼먹었잖아. 뭐 허가 7일. 7일이 먼저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야. 허가가 중요해. 허가가. 다시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 나오면 동의 받고 3일 전이야. 구분하시겠지?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게 나올 때가 있어.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 나오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7일 전 통지야. 거기 나온 거지 시험에서 또. 그래서 행정청끼리는 허가는 없이 그냥 7일 전 통지예요. 그리고 21번.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하지. 그러니까 손실보상 의무자는 행위자도 아니고 행정청도 아니야. 두 개가 합해져야 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어야 돼. 그리고 21번. 일출절 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없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점유자지. 일출절 일몰 후 승낙은 누구? 점유자야. 소유자 아니야. 다른 거는 소유자가 나오든 점유자가 나오든 관리자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승낙 나올 때는 누구야 돼? 점유자. 또 한 사람 어떤 경우 점유자? 수인의 의무 기억나? 수인의 의무도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주는 거야. 수인의 의무가 뭐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하는 걸 수인의 의무라고 그래. 그럼 이때도 누구한테? 점유자야. 그러니까 지문 나올 때, 자, 승낙할 때 점유자, 방해 거절하지 말라 누구? 점유자야. 나머지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 따지지 않아. 그러면 22번에 이제 벌칙이 나오죠. 18번, 19번에 의해서 허가나 동의 없이 행위를 한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를 방해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뭐다? 과태료 죄. 여러분 시험에 이걸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출제된 거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야. 그러니까 허가 없이 동의 없이 자 남의 땅에 갔거나 여러분이 아무 사유 없이 거부했거나 방해했다. 그럼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23번 시범도시 문제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 시범도시 지정권자, 국장. 그때 요청을 누가 했어? 국장한테 할 수 있는 사람, 시도 중앙행정. 항상 요청 나오면 아래는 찾아봐. 국장한테 그랬으니까 아래 사람인 시도지사, 직급이 같은 중앙행정도 요청할 수 있어. 그때 요청할 때에는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장의 의견이야. 지방의회가 아니야. 여기서 주의할 건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었어. 좀 특이한 절차야. 그 다음에 24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해. 공모가 뭐야?
공개 모집이야. 공개 모집. 짜고 이거 아니요. 뭐를 공모했다 짜고 이런 말이 아니라 공개 모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때 유일하게 구청장 한번 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모에 뭐 할 수 있어? 응모할 수가 있어. 응모할 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래서 시범도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야. 시범도시는 자 지정권자 누구? 시범도 지정권자 국장. 그러면 저 지정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청은 누가 해? 시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도 요청해. 그러면 이제 요청받았던 직접 받은 자 의견 들으라고 나오면 누구는 의견 들어서? 주민과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었어. 그다음에 국장이 시범도시 공개 모집할 수 있고 공개 모집할 때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시장, 군수, 그다음에 구청장이야. 구청장. 여기서 국토개법 구청장 딱 한 번 나와. 구청장이. 그다음에 25번부터 나머지 전부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야.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아? 자,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행정심판이라는 어디다 하게 돼 있어? 행정심판. 처분청. 처분청 직근 상급이야. 직근 상급 기관에 하라 이렇게 놨어. 그런데 시행자들은 그럼 시행자는 누군데? 행정도 있고 비행정도 있지.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그냥 처분청 직근 상급 기관에 한다 이런 뜻이 돼. 그런데 비행정청은 직근 상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시행자를 뭐한 사람? 지정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하라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뭐는 할 수 있어? 행정심판은 하되 행정청은 문장 그대로 어디에다? 직근 상급에 할 수 있어. 근데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상급기관이 없어. 그러니까 시행자를 뭐 하는 사람? 그래. 아까 우리가 시행자는 무조건 행정청한테 신청하면 행정청이 뭐 한다? 지정한다. 그래. 그 지정한 사람을 상급으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에서 시행자라고 나오면 행정으로 나오든 비행정으로 나오든 뭐 할 수 있다? 행정 심판한다. 그리고 시험에서 비행정은 어디다? 이렇게 물으면 시행자를 뭐 하는 사람? 지정한 자. 요거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26번. 법에 위반해서 처분했을 때 취소 처분할 때는 뭐하라? 청문 실시하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뭐하고 뭐 취소야? 허가나 인가가 되겠지. 아까 배운 게 허가 인가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억할 때 항상 청문이라고 지문이 나올 때는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청문하면 취소야. 취소 처분. 그러면 취소 물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허가, 인가, 취소를 찾으면 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업하는 법에서는 시행자를 뭐 했나요? 지정을 했잖아. 지정을 뭐 할 때? 취소. 요거 하나 추가하면 돼. 그러면 항상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비행정청이 지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지정받은 거 뭐 할 때? 취소. 기본은 항상 뭐 허가, 인가, 취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7번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 장관의 변경을 요구해? 상식으로 해봐. 도지사니까 누가 나와야 돼? 시장 군수한테 해야 되겠지. 싸가지 없이 위에다 너 요 봐라 바꿔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지문이 국장으로 나왔어.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지문이. 응? 기본이나 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았어. 그럼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할 거고. 만약에 도지사 앞에가 국장으로 나와 있어. 그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기본이. 그 다음에 28번 문제.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아까 배웠잖아. 있다. 시설의 실효지까지 사업이 집행계획 없다. 그러면 해제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작년도 여기 시험문이 나온 거예요. 작년도 지문에. 그 다음에 29번부터 31번까지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 개정해놓고 아직 시험에 안 낸 지문이야. 자, 먼저 29번. 시설이 결정고시되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시설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 안 한 시행자를 무슨 시행자라고 불러? 괄호 속에 장기 미집행 시행자잖아. 장기가 항상 뭐야? 10년. 10년 동안 사업 안 했으니까 장기 미집행 시행자야.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 안 한 시행자가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지. 원래 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하지만 지금 무슨 계획도 실시계획도 효력 상실하는 걸 추가했다는 이야기야. 다시 10년 동안 사업 안 한 시행자가 있었다. 그런데 일단 고시되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재결 신청 없으면 5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30번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5년짜리가 얼마로? 7년으로 연장이 돼. 그래서 7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해.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는 건 몇 년? 5년 안에 인간 재결 신청 안 했을 때요. 그런데 3분의 1을 내가 소유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몇 년으로? 7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마지막 31번은 재결 신청 없이 자 굵은 글씨가 뭐야? 모든 걸 소유했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실시계획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그럼 다시 실시계획 효력 상실 일단 몇 년이야? 5년간 재결 신청 안 하면 5년의 다음 날 효력 상실하죠. 그런데 얼마를 확보하면? 3분의 1을 확보하면 몇 년? 7년 모두 확보하면 효력 유지. 실효조항이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가 뭐가 나올지만 단어 찾아봐. 그냥 아무 말 없이 5년짜리 나오면 어떻게 돼? 5년의 다음 날 3분의 2가 나오면 7년 모두가 나오면 실효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디가 뭐 나올 것만 답 찾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 끝났는데 여기 답을 좀 체크해야 돼. 답이 좀 많을 거니까. 다시 19번 나와요. 앞에서부터. 19번 정답 몇 번? 3번 또 4번 3번 4번 틀렸고요. 또 10번 틀렸고 쭉 내려서 18번이 틀렸고 그리고 27번 28번이 틀렸죠.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전부 기출지문들이야.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그럼 20번이 이제 도시개발법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